1,000원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로 이 비용으로 연비를 환산해 보면 LPG 엔진 차가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월등하고 하이브리드에 버금갑니다.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LPG 엔진 차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폭우 끝에 폭염입니다. 폭우 참 대단했죠. 주위에 피해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루빨리 이 피해 복구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2023년형 스포티지를 출시를 했죠. 출시하면서 LPG 엔진을 라인업에 추가했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는 고유가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기름값이, 연료값이 저렴한 LPG 엔진을 스포티지에 적용을 해서 시장에 투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장 변화에 또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 또한 메이커의 능력이겠죠. 자, 먼저 디자인 보시면 시그니처 트림에 그라비티 옵션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 그러니까 LED 램프 등 그라비티 모델의 특징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스포티지의 그 세련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뒤로 19인치 타이어, 235R 19인치 타이어를 앞뒤로 적용하고 있고요. 시승차는 LPG 엔진인데요. LPI 모델인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되지 않고 전륜구동 모델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LPI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 연료비 부담이 작다라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경제성이 중요한 모델이겠죠. 그러면 구매 과정에서도 부담을 낮추는 게 이 차의 성격과 맞겠다. 그래서 시작 가격을 상당히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매 과정 그리고 운행 단계에서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스포티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실하게 갖춰 놓고 있어서요,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주행보조 시스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충실하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실제로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 받게 될지요, 또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실내 들어오면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인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만나게 됩니다. 자, 계기판 먼저 보실까요? 주행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수준 보여주고, 그리고 트림 미터들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 타이어 공기압,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는 주행보조 시스템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음성 명령과 오디오 전화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FM 97.3 FM 97.3 라디오를 틀게요. 게다가 은숙은 제한을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할게요. 실내 온도 19도, 19도로 설정할게요. 오늘 날씨, 현재 모산역은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에게 내 차 위치 공유, 다음 화면에서 위치 공유 사용에 동의한 후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기능들 음성 명령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하이 기아, 헬로 기아, 안녕 기아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이 음성 명령 기능을 호출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 버튼, 이렇게 메인 화면, 기능 버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보게 되고요. 화면은 또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일기예보를 볼 수도 있고, 올리면 스포츠 터치해서 내 관심팀 롯데자이언트, 키움 히어로스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축구,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설정해 놓으면 손흥민 선수 소식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원하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심팀을 설정을 해서 스포츠 소식도 한쪽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캘린더, 나침판,
나침판은 이렇게 형태를 달리해서 보여주고요. 폰 프로젝션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요. USB 포트는 2.0과 C타입 두 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음성 메모, 공조 기능에는 공기청정 모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온도 이렇게 터치해서 혹은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싱크 할 수가 있고 좌우를 달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빌트인 캠 블랙박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연비에는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빌트인 캠 작동 조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임랩스로 사용을 하든지, 주행 중에 상시 뭐 이렇게 하든지, 주행 중에 이벤트가 충격이 있을 때만 녹화를 하든지 조건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과 연결해서 영상을 내려받을 수도 있고요. 발렛 모드, 기아 페이 있고요. 후속 취침 모드도 적용되어 있네요. 카트홈 기능이 있습니다.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 연결해서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설정 보면 차량의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속도 제한 기능,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및 진동,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주행 편의, 그리고 전방 안전 기능,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고하고요.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 경고와 보조가 있는데, 경고는 경고까지만 하는 겁니다. 앞에 충돌 위험이 있다, 경고까지만 하고요. 충돌 방지 보조는 경고하고 차량 제어에 개입을 하는 거죠. 충돌할 위험이 있다 경고하고, 브레이크 제동에 개입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혹은 충돌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 제어에 개입해서 운전자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필요하고요. 주차 안전, 다음에 속도 제한, 경고, 음량 및 진동,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다음에 클러스터, 테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드라이브 연동이 아니라 클래식 A, 클래식 B, 클래식 C, 다이나믹. 계기판을 변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연동 모드가 낫겠고요. 일단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네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팬을 계속 돌려줘서요, 축해진 에어컨 내부를 건조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곰팡이, 습기 뭐 이런 것들 막아줘서 좀 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라이트, 실내 모드 조명, 드라이브 모드 연동할 수가 있고요. 색상 보면 뭐 이런 색상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색상을 설정을 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기능도 들어와 있죠. 대형 차량의 눈부심을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디지털 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카드키, 스마트폰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진단,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서 차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진단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어백 제어 시스템, 엔진 제어 시스템, 제동 및 차체 통합 제어 시스템, 변속 제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6개 항목을 점검을 해주고 모두 정상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상에는 버튼들이 없죠. 일체의 버튼이 없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역시 버튼 없고요. 2개의 버튼, 온도 조절 버튼만 들어와 있고, 가운데는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은 공조계를 조작을 하는데,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같은 부분인데 미디어, 내비게이션들을 조작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는 공조 기능을 설정하게 됩니다. 내비 공조 전환 조작계로 불리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 상당히 부드럽네요. 고급스럽고, 이 부분 열면, 자,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12V, 2.0 USB, C타입 USB 각각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변속 레버죠. 원형 레버로 조작하고요. R, N, D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파킹이고요.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길 저속 주행 시스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또 되어 있어서 사륜구동 기능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해서 거친 길 오프로드에서 최소한의 주행 성능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카메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가이드라인이 보여지죠. 자,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제법 넓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그 소지품들 이 안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보면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콜센터와 연락이 돼서 필요한 지원 받을 수가 있겠죠. 나 혼자 운전하다가 위급 상황을 당한다 해도 이렇게 뒤에서 백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든든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든든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SOS 버튼 쓸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없으면 더 좋고, 그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만나면 이 버튼 하나로 응원, 지원을 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렐 오디오 들어와 있습니다. 오디오 옵션으로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크렐 오디오 선택하면 스피커 8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입체적인 음질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자, 뒷좌석 시트는 앞으로 이 정도에서 최대한 뒤로 젖히면 이 정도까지 등받이가 조절이 되네요. 준중형 SUV에서 이 정도 자세까지 나온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스포티지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차죠. 준중형 SUV여서 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싶었는데 실내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더 남죠.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듭니다.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다 싶은 거고요. 자,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올라가서 걸리면 내려오고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조절 버튼 도어 트림에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에 와서 딱 눈에 띄는 것, 앞좌석에 있는 이 지퍼입니다. 앞좌석 시트 뒤쪽으로 이 지퍼를 열고 닫는 포켓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좀 중요한 물건, 흐트러지기 쉬운 물건들 또 별도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만나보게 되고요. 자, 시트는 이 시트를 완전히 접으면 풀플랫이 되네요. 뒷좌석 트렁크 공간하고 거의 풀플랫이 돼서 좀 편안하게 누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트렁크 바닥이 그만큼 높게 올라와서 이런 풀플랫이 가능한데요. 밑에 LPG 탱크, 흔히 봄배라 그러죠. LPG 봄배, 연료 탱크가 그 밑으로 들어와 있어서 트렁크 바닥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 손가락 길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고요. 센터 터널 뭐 그렇게 실내 공간을 제약한다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넓은 썬루프 들어와 있고요.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죠. 시트 뒤쪽으로, 앞 시트 뒤쪽으로 옆에 USB 포트 각각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버튼으로 조수석 작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LPG 엔진이죠. LPG, 리퀴파이드 페트롤륨 가스,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가등경 중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순으로 정제가 된다고 하죠. 그 가솔린 위에 제일 윗부분에 정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LPG 가스인데요. 일단 가솔린보다 디젤보다 연료비가 싸고요. 이제 디젤이 제일 비싼 연료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연료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비교적 연료비가 저렴한 LPG 엔진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의 변화에 기아가 아주 발빠르게 대응해서 스포티지에 LPG 엔진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것도 기술이죠.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새로운 차를 투입할 수 있는 것, 그 또한 기술이고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8월 11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1,088원이고 서울은 1,145원입니다. 가솔린과 경유는 1,9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연비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차 리터당 8.8km 가는 거니까요. 디젤,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격이 싸니까 실질적인 연료 비용, 연료에 소모하는 비용은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km를 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혹은 1,000원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로 이 비용으로 연비를 환산해 보면 LPG 엔진 차가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월등하고 하이브리드에 버금갑니다.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LPG 엔진 차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연비가 더 좋은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는데, 또 하이브리드는 그 진입장벽이 좀 높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초기 구입 비용이 더 든다라는 얘기죠. LPG 엔진, 스포티지 기준으로 LPG 엔진은 2,500만원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최저 가격이 3,100만원대입니다.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래, 이 차 연비가 좋으니까 600만원 더 내고 더 좋은 연비가 더 좋은 차를 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먹힐까요? 싸게 사서 싸게 유지할 수 있는 차라는 면에서 LPG 엔진 차의 경쟁력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서민들에게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위에 올라왔는데요. 노면 충격을 그렇게 불쾌하지 않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2.0 LPI, 그러니까 LPG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죠. 최고 출력 146마력의 힘을 냅니다. 자, 주행 모드 이쪽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4개 주행 모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테리언 모드는 사륜구동 시스템에 딸려오는 부분이죠. 테리언 모드는 따로 없고요. 노멀 모드 택해서 움직여 봅니다. 화창했는데 글쎄 또 안개가 살짝 낍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는데 90에 고정이 됩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어서 시속 100에 맞췄지만 90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속도 쭉 끌어올려 보는데요. 자, 엔진 소리는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이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자,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잠깐 떼보는데요.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지금 왼쪽 차선이 좀 흐릿한데요. 그 차선을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떴고요.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 한치의 어긋남 없이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뒤로는 차간 거리를 또 유지를 하게 되죠. 100km에 맞췄고요. 자동 6단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 패드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6단이고요. RPM 딱 2000, 정확하게 2000 가리키고 있네요. 5, 4, 3단 4800,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3단 4800,
6단 20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속 100에서 2000rpm 좀 높습니다. 6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RPM을 조금 더 높게 끌어올려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잠깐 스포츠 모드 갑니다. 자, 킥다운 버튼 없네요. 쭉 가속을 하면 6500rpm서부터 레드존이죠. 자, 바람 소리 좀 들어오고요. 엔진 사운드 그렇게 강한 소리는 아니죠. 이제 고속 주행에서 엔진 소리가 아주 가늘게 들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엔진 소리.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금씩 이 진동이, 상하 진동이 증폭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운전자가 불안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까지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죠. 사륜구동 시스템에서 느껴지는 그 높은 수준의 고속주행 안정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이 LPG 엔진에서 만나게 되는 이 정도의 고속주행 성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LPG 엔진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어떤 그 소구점,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고속주행 성능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툭툭 스포츠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는데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조차 조금 한 템포, 한 박자 늦게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에코 모드에서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거의 가속 페달 조작을 무시하듯이 차가 알아서 달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조금 성능보다는 연비, 경제성에 맞춘 세팅인 듯 합니다. 그게 이 차의 성격에 맞는 부분이고요. 자, 앞에 트럭이 가고 있죠. 인식해서 차간거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4차선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좌우의 차선을 함께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자, 결국 LPI 엔진이 들어가면서 스포티지는 디젤, 가솔린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LPI 엔진까지 엔진이 들어가는 모든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갖추게 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만 없는 거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타이어 제동음은 제법 들리는데 앞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앞이 완강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차체 높이가 있는 SUV이니만큼 이렇게 급제동을 할 때 앞이 확 처박히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차의 수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스로 작동을 하고요. 차가 다시 출발하면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비상등 켠다고 운전자가 따로 신경 쓰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안전하게 차를 제어하고 멈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링 해보겠습니다. 235-5R19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 방식입니다. SUV만큼 차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죠. 빠른 코너에서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자, 속도를 좀 끌어올립니다. 빠르게 제동 턴. 약간 차가 기울기는 합니다. 자, 차가 살짝 기우는 느낌은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더 기울어지지 않고요. 딱 버텨주면서 코너를 재미있게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더 가속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차 타고 그렇게 빠르게 코너링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낫겠죠. 자, LPI 엔진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차인데요. 초기 구입 부담, 구매 부담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하고 살펴보면 가장 아래급인 트렌디 모델이 2,538만원서부터입니다. 이 가장 윗트림인 시그니처는 3,284만원.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아랫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 가격 2,538만원, 2,500만원대에서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상당히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연료비가 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주행 과정에서도, 운행 과정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초기 구입 부담도 저렴하고 운행 과정에서의 연료비 부담도 적은 차는 역시 LPG 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겨울철이 문제예요. 겨울철이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LPG 엔진이 또 저온에 약하죠. 또한 지역별로 성분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스를 넣는데 저 추운 강원도 양양이나 속초쯤 가게 되면 시동이 제대로 안 걸리고 이 연료 파이프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연료 공급관을 잠그고 연료 공급이 안 돼서 시동이 꺼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게 연료 공급관을 완전히 비워둬야지 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추위에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테고요. 아주 갑자기 강추위가 닥쳤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시동을 걸 때 좀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덜 추운 실내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차의 특성에 맞춰서 또 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이 차 최고 출력 146마력에 공차 중량 1555kg입니다. 그럼 마력당 무게비 10kg 좀 더 되는데요. 10초 전후에 시속 100km 가속 시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10초, 11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이 GPS 계측기 걸고 에어컨 끄고 스포츠 모드로 체크해 봅니다. 이렇게 빠르고 강한 차는 분명히 아니죠. 초반 가속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속 100km 터치할 때까지도 시간과 거리가 제법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은 실내 온도 21도 풍량 2단계로 세팅하고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입니다. 19인치 타이어에 빌트인 캠 적용되어 있고요. LPI 엔진에 앞바퀴 굴림 방식이죠. 6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고요.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은 없습니다. 트림미터 세팅 다시 하고요. 자,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연비 리터당 15.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3.5km 기록 중입니다. 네,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네, 앞차 따라서 멈췄고요. 연비 리터당 11.8 기록했네요. 1시간 27분 동안 정확하게 55km를 달려왔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8.8이죠. 그러면 리터당 약 3km 정도 더 달린 연비입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스포티지 LPI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이 손이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는 손때가 묻고 먼지도 제법 많이 앉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수시로 닦아줘도 금방 손이 지나가면 손때가 많이 묻고요. 특히 이 터치스크린 부분도 그렇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손때가 많이 남는데요. 이런 부분 관리하는 데에는 좀 신경 쓰이고 귀찮은 부분일 수가 있겠죠. 고광택 재질보다는 그냥 무광 재질로 인테리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전해봅니다. 또 하나, 뒷문입니다. 이렇게 툭 가볍게 밀었을 때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닫히면 이 정도 되는데요. 툭 밀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이 정도 갭이 남아있죠. 마저 밀어야지 닫히고요. 이 차 준중형 SUV여서 패밀리용, 가족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어린아이들이 약한 힘으로 도어를 닫았을 때 제대로 안 닫힐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좀 더 도어가 제대로 닫힐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트렁크입니다. 바닥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바닥이 올라와 있죠. 범퍼보다 상당히 바닥이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이 밑에 보면 LPG 연료통 때문에 트렁크 바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또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요. 무거운 짐을 실을 때 무거운 짐을 더 높게 들어서 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신체,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가겠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LPG 엔진 차를 타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스포티지 LPI 시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 큰 무리 없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준중형 SUV죠. SUV여서 어떤 그 기본적인 기능성, 다양한 활용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차의 가장 큰 강점, 무엇보다도 경제성 얘기해야 되겠죠. 구입 단계에서 2,500만 원대에서부터 가격이 시작되는 만큼 구입 단계에서 부담이 낮죠. 훨씬 낮은 가격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연료비가 쌉니다. 그래서 운행 단계에서도 큰 부담 없이 이 차를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푼이라도 아쉬운 서민들의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는데요. LPG 엔진은 상당히 강한 경제성, 연료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끌어내고 있고요. 이 차의 우수성을 역시 시장이,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폭염인데 폭염 끝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주의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